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작 코너 섹션 3입니다. 문법은 이 형식을 응용한 영작이고요. 표현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란 표현이 들어가고요. 위에서는 할 맛 안 나는 이런 표현을 가지고 오늘 영작을 해보겠는데요. 자, 오늘의 영작에서 grammar 족은 이 형식입니다. 이 형식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보어가 들어가는데 이 보어는 좀 독특한 면이 있죠. 한국에는 없는 그런 개념이어서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지만 간단히 생각하자면은 돌보자 말 어자입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말이 보어가 되고요. 영어로도 complement, right?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 보충해주는 것. 이런 식의 설명이 붙어 있는 것이 complement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불완전해서 완전하게 만든다는 것은 앞에 동사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원래 동사는 주어의 행위나 상태나 동작을 완벽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특성한 동사는 그 주어의 행위나 상태나 동작을 완벽히 설명할 수 없는 바보 같은 동사들이 있죠. 그러한 바보 같은 동사들이 완전해지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결국에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호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뭘까요? 명사 혹은 형용사가 보호 자리에 사용이 되는데 명사 보호라면은 주어하고 1대1 개체적이죠. 지난 과에서 그의 입에서 마늘 냄새가 난다 할 때 his breath smells of garlic 이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한번 처리를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명사 보호라면은 주어하고 1대1 개체적 identity to identity. 즉 예를 들어서 I am Mark, right? 내가 마크죠. 나와 마크는 1대1 개체적입니다. 내가 마크라는 사람인 거거든요. 이처럼 1대1 개체적인 것. My country is Korea. 내 국가가 한국이죠. 이런 형식을 취하게 되는 거고 형용사 보호가 된다는 것은 그 주어에 대한 부연 설명, 즉 속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나라는 사람이 똑똑하다면 내 이름이 똑똑하니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결국에 똑똑하다는 어떤 부연 설명이 되는 겁니다. 속성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I am smart 같은 형용사 보호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의 입김이라고 하는 것이 마늘입니까? 마늘과 그의 입김이 1대1 개체적입니까? 그 사람 이름이 마늘이면은 명사보를 쓸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지금 입김에 대한 속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형용사 되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of garlic이라는 형용사 고를 취한 거죠. 그것이 형용사 보호가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주시해야 될 것은 동사가 이 바보 같은 불완전한 동사는 세 가지로 나누죠. 비동사인데요. 첫째는 비동사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비동사는 존재 개념과 상태 개념이 있습니다. 존재 개념이라면은 말 그대로 존재하다. 데카르트가 이야기했던 I think therefore I am. 자,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I am 가지고도 문장 설명이 다 되죠. 이런 경우에 am은 존재의 개념이 되면서 완전한 동사입니다. 뒤에서 도와주는 보호가 필요가 없죠. 하지만은 상태의 개념을 지니고 있는 비동사는 불완전한 동사죠. 그래서 나는 이다 가지고는 영원의 문장에서 period를 찍을 수가 없습니다. I am what, right? 내가 누구냐 말입니다. 뒤에 뭔가의 설명이 필요하죠. 이런 경우를 불완전한 동사로 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되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런 동사죠. 그러니까 become, get, grow, turn 같은 것들 go도 되다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문장에서 보겠지만 go가 가다가 아니고 되다가 되는 경우 대표적인 경우가 상하다죠. go bad입니다. 그래서 상하다라는 것, 즉 나쁘게 되다의 뜻이 되지 나쁘게 가다는 아니죠. 그 다음에 이때 bad라고 하는 것이 badly라는 부사가 아니고 bad라는 형용사가 됐다는 것을 보더라도 이 경우는 바로 보호가 되는 것이죠. 인식할 수 있겠죠. come이라는 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come true, 실현되다. 그렇죠? 실현 오다가 아니고 되다의 뜻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도 true가 truly라는 부사가 아니고 형용사가 됐다는 것은 즉 보호라는 것에 형용사 보호라는 것에 match가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fall이라는 동사도 되다의 뜻이 있죠. 자, 우리가 아프게 되다, 병들다, fall, ill이 되어버리죠. 이런 경우들. remain, 이렇게 남게 되다. 그렇죠? 뭐 이런 경우도 또 이형식 동사가 되면서 불완전한 동사가 되고요. prove, 판명되다 마찬가지죠. make도 만들다의 뜻도 있지만 되다의 뜻이 됩니다. I will make a good wife. 나는 훌륭한 좋은 아내가 될 것이다. 이때는 make라는 동사가 적절한 동사의 선택이죠. 자, 그 다음에 지각 동사가 무의지가 되는 경우 feel처럼 무엇을
느끼고 싶어서 느끼는 것은 의지가 되겠지만은 느껴지다라고 해석되면 무의지가 되고요. 자, see나 look 같은 경우에 보다가 아니고 보이다가 된다면 자신의 어떤 의지는 없습니다. 무의지 동사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뭐 smell 냄새가 냄새를 맡다가 아니고 냄새가 나다. 그다음에 taste가 맛을 보다가 아니고 맛이 나다. 이렇게 된다면 다 지각 동사의 무의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 그다음에 appear 그렇죠? 나타나다가 아니고 그렇죠? 보이다 느껴지다 뭐뭐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렇죠? 지각 동사 무의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seem도 마찬가지죠. seem도 뭐뭐 할 것 같다라는 지각 동사 무의지. 이런 경우는요 바보 같은 동사가 돼서 자 어떻게 뭐가 느껴졌는지 등등에 대한 어떤 뒤에 그 도와주는 말인 보호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거 생각하시고요. 이 형식에 관하여서 그러면은 grammar oriented 문법 표현으로 들어갑니다. 1번 석유는 현대 산업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럴 때는 머릿속에 indispensable 이라는 이 단어가 떠올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to라는 전사가 필요하다는 점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is indispensable to 간단한 이형식 구문이죠. indispensable 보호가 되는 그래서 석유, oil, gas가 떠오릅니까? oil은 사실상은 전체적 개념으로 석유를 쓸 수는 있지만은요. 완전한 정확한 표현은 될 수가 없습니다. gas는 말 그대로 휘발유입니다. gasoline. 그래서 자원을 의미할 때 석유는 petroleum이 돼야 되죠. So petroleum is indispensable to modern history가 되죠. modern industry.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은요, 수면 중 신선한 공기는 건강에 필수 불가결하다. 이런 경우도 indispensable, right? 자, 수면 중 신선한 공기. 신선한 공기라면은 fresh air. 가 머리에 떠오르죠? 수면 중 잠을 자는 동안에 그냥 아주 간단히 들어가면 됩니다. during sleep. 그렇죠? So fresh air during sleep. fresh air in the sleep. 이렇게 되면 너무 좀 지저분하고 길죠? 구어적인 표현도 너무 강하고요. 하지만 fresh air during sleep이 된다면은 바로 아주 쌈박한 하나의 문어체 구문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잠자는 거, sleeping during class 이런 식이 되는 거죠. eating during class 이렇게 아주 라이트한 아주 쌈박한 문장을 구성할 수 있죠. 의미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resh air during sleep is indispensable to health가 되겠죠. 자, 3번 나의 어린 시절의 그 사건은 아직도 내 기억에 남아있다. 이걸 영작하면서 사실상 내 기억에 남아있다를 remains alive. 그렇죠? 살아있다는 거죠. 살아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remains alive. 이런 것들은 하나의 의미구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remain이라는 이 형식 동사와 alive라는 보호의 결합입니다. 자, 나의 어린 시절의 그 사건, 뭐 여러 가지 되겠죠? The accident, 우발적이라면 accident. 아니면은 인위적이라면은 그렇죠 계획적이라면 incident 아니면 the event. event는 좀 행사의 개념이 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일단 녹음을 the incident로 했거든요. 그 다음에 어린 시절 그러면은요 childhood라는 한 단어가 떠오르지 말고요. 앞으로는 in my childhood 이렇게 definite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애매모호하면 나중에 또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나의 어린 시절의 그 사건 the incident in my childhood remains alive in my memory 되었죠. 내 기억 속에 이런 경우도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독해하듯이 in my memory 이해하고 지나가면 나중에 또 그 전사라든지 이 의미구가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in my memory 한 단어처럼 외우세요. So the incident in my childhood remains alive in my memory. 그렇죠? 상당히 쌈박한 문장이 됐죠. 추운 겨울도 지나고 하루하루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물론 추운 계절도 지나고 뭐 이런 경우를 부대 상황을 나타내는 분사 구문으로 고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지금 시작이거든요. 하니까는 그냥 중문으로 A and B의 구문으로 가봅시다. 그러면 추운 겨울이 끝났다. The cold winter is over. Okay? Right, the cold winter is finished 쓸 수도 있지만 그렇죠? 어떤 한정된 어떤 기간 혹은 프로젝트가 끝났다 할 때는 finish를 쓸 수 있어도 시간이라는 타임라인이 어떤 지나갔다는 개념일 때는 is over 아니면 is gone 이런 녀석들이 gone, G-O-N이 맞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the cold winter is gone 아니면 the cold winter is over And it is getting, 그렇죠? 날씨가 어떻게 되어간다 할 때는 get이라는 이 형식 동사 쓰는 것이 좋습니다. 되다 할 때. Right, it is becoming은 좀 여기서는 그렇죠?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weather pattern과 결합할 때는 get이라는 동사를 쓴다는 점.
그래서 it is getting warmer and warmer. 하루하루, day by day. 이런 경우도 독해하지 마십시오. definite하게 아셔야 됩니다. 5번 당신의 꿈은 언젠가는 실현될 것이다. 이거야 뭐 거의 대부분이 맞추셨을 겁니다. Your dream will come true someday. Right? come true가 되죠. come true 다시 생각하시겠습니까? 되다 동사의 come이고요. 형용사 보호가 된 것이 true가 된 거죠. 그렇죠? 당신의 꿈이 어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꿈에 대한 부연 설명 형용사 보호가 되는 거죠. 그는 미쳐버렸다. He went mad, right? Go mad. 이런 경우는요, 한 단어입니다. He became mad도, 그렇죠? 정확한 영어적 어감을 내지 못합니다. 이해는 하겠지만은요, 이렇게, 항상 같이 따라서 붙어서 쓰는 match는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쳐버렸다. 엄청 화를 냈다면 go mad, okay? mad. A가 애 발음 나면 정말 깊죠? 여러분 구강 저 입 안쪽까지 해서 난다 생각하시면 되죠. He went mad, right? 자, 과거로 단순히 표현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녀석을 미쳐서, 그렇죠? 과거에 미쳐서 지금도 미쳐 있는 상태라고 하는 과거부터 시작해서 쭉 아울러서 현재까지를 포함하시고 싶다면 당연히 현재 완료 처리해도 물론 좋겠죠. He has gone mad가 가능할 겁니다. 그의 눈은 멍이 들었다. 물론 멍들다 할 때 bruised라는 표현은 있는데요. bruised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멍이 들어있는 그 색깔의 상태라기보다는 두들겨 맞는 그런 행위까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썼을 때 어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his eyes turned bruised 쓸 수도 있겠지만 이 bruised는 결과적으로 멍이 들어있는 black and blue라는 상태보다는 어떤 과정, 두들겨 맞는 과정도 함께 포함되는 의미가 되죠. 좀 과격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가려 쓰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되다 동사에서 turn이 나왔죠. 색깔의 변화는요. 다 이렇게 turn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become보다는. 그래서 his eyes turned black and blue, right? 자, 이런 경우는 현재 완료는 언제 쓸까요? 여러분이 좋은 누구를 한 명을 좁혔어요. 그래서 눈이 시퍼렇게 멍들었네. 이렇게 지금 그 상황을 이야기한다면 같은 공간, 같은 시간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Your eyes have turned black and blue. 그런 경우는 쓸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멍이 과거에 딱 이렇게 들었던 그 상태를 설명한다면 과거 시제가 맞겠습니다. 현재 완료는 저기 뒤쪽에 가면 우리가 심도 있게 한번 다룰 겁니다. 색깔의 변화를 좀 더 보면 가을에는 단풍 듭니다. 나뭇잎이 이런 경우도 turn red and yellow. The leaves turn red and yellow in fall. 이러면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갑자기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His face has all of a sudden turned pale. 이런 경우는 turn pale. 아주 적절한 동사 선택 맞죠? became pale보다는 turned pale. 그가 하는 말은 믿기 어렵게 들립니다. 그랬죠. 자, 들리다 되면 머릿속에 당장 sound가 떠올라야 되죠. hear는 어떻습니까? hear라는 동사는요. 듣고 싶어서 듣다의 의지 동사도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의지가 되면서 들리다의 뜻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죠.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사운드는 분명히 여기서 그렇죠? 들리다의 뜻밖에 없습니다. 지각동사 무의지로만 사용되는 동사니까 당연히 사운드가 더 선택할 만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듣는 사람의 오해도 피할 수 있고요. Sounds incredible. 믿기 어렵다. 제대로 떨어졌습니다. Okay, sounds terrible, right? Sorry, terrible is not. Okay, sounds incredible, 아니면 sounds unbelievable 이런 표현 쓰겠죠. 문제는 그가 하는 말입니다. 오늘 수업 시간에 뭐 여러 가지 나왔거든요. His words도 나왔고, 그렇죠? His saying도 나왔고요, 그렇죠? What it says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His saying이라는 표현은 그렇죠? 어떤 특정한 한 마디의 말 자체. 그렇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어떤 금언이라든지 유명한 말이라든지 그렇죠? 속담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우리가 saying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부드럽게 그냥 what it says, right? 관계대명사 what이잖아요. What it says sounds incredible. 자, 조사 좀 안 해주시겠어요? Look into는 지난 시간에 아시죠? 그래서 won't you please look into the matter. 어떤 문제를 어떤 일을 조사하다. 자, 제가 여러분이라면 I look into the matter 한 단어처럼 외우겠습니다. 자, 9번은 어머니는 아들이 자랑스럽다고 느꼈다. 어머니. 자, 고민스럽죠? A mother 해야 될까? The mother 해야 될까? 아니면 그냥 mother 해야 될까? 항상 영작을 하면서 이 한 번은
definite idea가 없는 사람들이 영작을 하면서 고민을 하는 것이 가족관계에 나타나는 말 속에다가 이 녀석을 관사를 어떻게 할까가 굉장히 궁금할 겁니다. 셀 수 있는 명사이고 단수라면 관사를 붙여야 될까? 그런데 자, mother이라고 무관사 처리하는 것. 어디선가 문법 속에서 이런 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말들은 관사 생략. 그렇죠? 하지만 그런 경우는요, 이 경우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호칭적인 어떤 개념, 지시적인 개념일 때 사용되는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I have 4 in my family. 나의 가족이 4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누구누구다. They are. 이때는 관사 없이 써야 돼요. A father, a mother. 이거 아니죠. 그렇죠? 아빠, 엄마 2명 이상 있는 분은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they are mother, father, right? 하지만 brother, sister는 몇 명 될 수 있으니까 a brother.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Right? 자, 마찬가지죠. 이 사람은 나의 삼촌인, okay, Johnson이다. 이렇게 쓴다면, this is, right, my uncle Johnson. my를 빼버린다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This is uncle Johnson. 이런 경우는 another 붙을 수가 없죠. 자, 이런 경우에 가족 관계를 지칭하는 표현일 때는 관사를 뺀다는 건 맞는데요. 이 경우는 분명히 그냥 가족 관계를 내가 지칭해서 누구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관사를 과연 뭘 써야 될까? 정관사 듭니다. definite하게 알고 계십시오. 만약에 이런 경우에 이제 전혀 늘까 얼까가 헷갈리면은 이제 그 다음에 회피하기 위해서 툭 넣어서 쓰는 것이 his mother. 이런 것들은 정말 회피성이죠. 그러니까 전공법으로 치고 들어가서 정확히 하세요. 그렇죠? mother 앞에 이런 경우는 the mother를 해야 됩니다. a mother는 안 맞죠. So the mother felt proud of her son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felt를 빼면은 is가 들어가겠죠. is proud. 하지만 이렇게 이형식 동사인 같은 felt를 써서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몇 마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뭐 할 것 같다 뭐뭐처럼 느껴진다면 머릿속에 당장 appear 아니면 seem S-E-E-M이 떠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appear necessary, seem necessary 이런 것들이 이제 쓸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몇 마디의 설명, a few words of explanation 이런 경우도 참 외울 만합니다. 그렇죠? 몇 마디의 변명, a few words of excuse, right?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a few words of explanation appear necessary. 그렇죠? 정말 아주 다듬어진 쌈박한 미국 사람들도 이렇게 쓰려면 생각 많이 해야 나오는 아주 고급스럽고 그렇죠? 정말 정제된 표현입니다. 역설적으로 들릴지는 모르지만 이제 들리다면 sound 쓰는 거 기억나시죠? paradoxical. It may sound paradoxical, but it's true. 이렇게 되면 되겠죠. 이 계란은 상했다. 상하다 할 때도요. go bad가 됩니다. go bad. Alright? 그래서 과거에 상해서 지금도 상해 있다는 그 어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현재 완료를 쓴 거죠. 옛날 이야기를 한다면 that egg went bad on our camp. 우리 캠프 갔을 때 계란이 상했어요. 그 계란이. 이렇다면 과거를 쓰겠죠. 근데 상해서 지금 상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못 먹겠다. 이런 식이 된다면은 this egg has gone bad가 물론 맞습니다. Alright? 자, 이렇게 되겠죠? go가 또 다른 경우로 본다면은 뭐 go bad, go mad도 있지만 go Dutch 이런 경우도 아시겠죠? 그렇죠? go Dutch. 그래서 각자 먹은 거 각자 냅시다. 네덜란드의 형용사꼴이 Dutch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go라는 되다 동사 뒤에 Dutch라는 형용사 보가 온 겁니다. 그래서 right, let's go Dutch가 됐을 때 네덜란드 방식이 되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네덜란드로 가자의 뜻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 인식하시고요. expression oriented죠. 1번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됐을 때 as I mentioned above 이런 표현도 정해져 있는 표현이니까 외우셔야 되겠죠. 자, 언급하다 mention, right? 위에서 mentioned above, right? 이런 표현은 서식체니까 외워주시고요. I believe 나는 이 제품에 대한 시장성은 유망하다고 본다. I believe, I see, I think, I suppose 뭐든 다 되죠. 특히 suppose 같은 경우는 가정하다라는 의미로만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요. think라는 동사를 상당히 격을 높여서 쓸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I suppose, right? That the market for this product, right? 이 제품의 시장 할 때 the market of this product 아니고 the market for this product라는 점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유망하다, promising 되었습니다. prospective라는 표현도 없잖아요. 있기는 있는데요. 그렇죠? It's very promising, right? 자, 이 promising 약속을 해주는 미래를 기약해주는 여기서 시작된 표현이지만 자, 유망이라는 전망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죠? 미래를 약속해준다는 이 promising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 되죠. So as I mentioned above, I believe that the market for this product is very promising이 맞습니다.
위에 적은 주소,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The address written above 과연 맞을까요? 그렇게 쓰면은 이해는 하겠지만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the address given above, the address given above 이 표현이 그냥 영어라고 생각하셔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서식체니까요. 외워주세요. So please send the product to the address given above, right? 자, 3번 자세한 내용은 위의 도표에 나와 있다. 1번과 2번에서 above는요, mention이나 given을 꾸며주는 부사로 사용된 건데, above란 단어가, 자, 일단 전치사로만 알고 있는 사람도 참 많았죠? 그런데 여기서 1, 2번에는 부사고요, 3번에서는 형용사로 사용되는 용법을 써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위의 도표에서 됐을 때, in the above diagram, alright? 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Detailed contents are shown. 이렇게 됐거든요. 자, 이때 detailed contents를 좀 더 좀 늘려서 쓰시고 싶다. 다른 방식으로 쓰시고 싶다면은 the contents in detail are shown in the above diagram.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언급한 것처럼에 관한 표현들 꼭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vocabulary oriented, right? 어휘 표현입니다. 자, 일할 맛이 안 난다. 여기서 맛이 안 난다라는 말은 지극히 한국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Right, this work doesn't taste. 이런 표현은 그렇죠? 자, 영어에서 맞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어떤 표현을 영어에서 쓰려고 하면서 머릿속에 taste라는 동사를 찾는다는 것은 여기서 그걸 응용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주로 쓰는 표현이 I don't feel like working, right? 일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 I'm not in the mood to work. 이런 표현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좀 독특한 어떤 표현을 어프로치를 해봤는데요. lousy라는 단어가 있죠? 아주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한국 사람들 거의 쓰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가 lousy인데요. 아주 좀스럽고 시시하고 그렇죠? 별로 중요치 않고 별로 흥미가 생기지 않고 그렇죠? 뭔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해도 별 보람이 없을 것 같아서 right? That's such a lousy work. Okay? 자, 그거 해봤자 뭐 좋은 소리 못 듣는 일이잖아. 그럴 때도 that's such a lousy work. Okay? 이런 lousy라는 형용사를 여기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은 이 일은 참 정말로 일하려고 하니까 정말 lousy하네. This job is really lousy. Okay? lousy가 왜 이렇게 좀스러운 뜻이 됐을까요? 원래 그 y를 빼고 louse라는 단어가 원래죠. L-O-U-S-E. louse는 단수고요. 복수면 lice입니다. L-I-C-E. 아시는 분 좀 있죠? 머리에 귀에 다니는 이를 의미합니다. 이에다가 y를 붙였죠. 그러니까는 얼마나 좀스럽겠습니까? lousy, right? 그 다음에 한국말로 꼴란 얼마라 할 때 가장 적절할 수 있는 표현이 lousy예요. Right? 너 꼴란 1,000원 있냐? You have a lousy 1,000 won? 뭐 이런 표현들, right? 되겠죠? 이 도서관은 꼴랑 1,000몇 권 정도의 책밖에 없어요. This library has lousy thousands, right? 이런 표현들을 쓰겠죠. So this job is really lousy. 아니면 I'm sick of this job. 이제 이 일은 하려고 하니까 별 재미가 없어요. 실증 나버렸어요. 일할 맛이 안 납니다. I'm sick of this job, right? 너희들은 가난의 맛을 모른다. 가난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이렇게 바꿔야 영어적이겠죠. 자, 가난이 무엇인지,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혹여 머릿속에 what poverty is like가 떠올랐다면 아주 잘 생각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하나의 그 pattern, 꼴을 하나 보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what it is 뒤에 to 부정사 구문인데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때 it은 바로 가주어고요. to 부정사가 진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가난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what it is to be poor. 어떠한지라는 how의 개념을 좀 더 강조한다면 like를 넣어주면 되겠죠. like는 선택입니다. So what it is like to be poor 아니면 그냥 what it is to be poor. 그래서 너는 가난이 어떤 건지 몰라. 무엇인지 몰라. You don't know what it is to be poor. 아니면 you don't know what it is like to be poor. like to be poor 돼야 되겠죠. 자, 정신없다니까 그렇죠? 너는 참 정신없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네. You don't understand what it is to be preoccupied. Right? 이런 표현들 쓰겠죠? 한국 재벌들은 이번 기회에 맛을 좀 봐야 된다. 이런 경우도 맛이란 단어, taste를 찾으시면 안 되죠. 자, should be total lesson이 한 단어입니다.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뭔가 따끔한 교훈을 얻어야 된다.
Right? So Korean 거대 기업을 의미하는 conglomerate. 물론 재벌이 영어화 돼버렸죠. CHAEBOL 해서 한국의 독특한 그런 기업 형태니까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그래서 그냥 재벌 쓰기도 하지만요. 과연 그 정도의 재벌이란 표현을 미국 사람들이 식자층 계층에서 어느 정도 알겠습니까? 그래서 풀어서 씁시다. Korean conglomerate, right? 거대 기업을 의미하는 conglomerate, right? 자, AT&T, right? 라든지 그렇죠. Microsoft, right? Right? Oracle 이런 회사들이 되겠죠. So Korean conglomerate should be taught a big lesson this time. 이렇게 해주면 바로 이 표현을 적절히 처리한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